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입니다. 오늘 오전에 디지털 혁신위원회에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공학, 의과학 시대를 연다. 그래서 의공학자, 의과학자 1,000명을 양성을 해서 바이오 의료 혁신을 이루고 또 의과학 분야, 또 의공학 분야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먹고 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과학자, 의사공학자 1,000명 양성을 위해서 임상의학을 과학자로 양성하는 의과학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의과학, 의공학, 융합 연구자와 창업가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 전문대학원 신설을 해서 매년 의사 50명 이상을 선발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의학 석사 4년, 공학 박사 4년 이렇게 8년간 국비를 전액을 지원하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군의관 또 공보의로 구분이 되는 의사의 병역제도 개선 등을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뉴럴 링크라는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아주 소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포항공대 포스텍의 김모한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전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 영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오늘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에 도전하는 우리 연세대학교 안종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학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하여 새롭게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BMI 기술들은 우리 인간의 뇌 세포로부터 뇌파 신호를 획득하고 다양한 전자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뇌파 신호를 처리 해석해서 이를 이용해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BMI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과 사고로 생긴 장애를 치료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술들은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말하지 않고도 생각하는 그 단어들, 말들을 직접 우리가 뇌파를 통해 분석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데 이 BMI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특정적인 뇌파를 측정하고 이 뇌파를 통해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 없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 때문에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뇌파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면 이런 로봇 팔들을 통해서 음료수병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이런 분야에 이미 BMI 기술들이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처럼 보이지만 이미 기초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BMI 기술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테슬라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 때문입니다. BMI를 연구하는 뉴럴링크라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뉴럴링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뇌파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바이오 칩을 개발하고 이를 인간의 뇌에 삽입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결과입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할 경우에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BMI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이런 걷는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칩을 원숭이의 뇌에 삽입하고 원숭이가 걷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뇌파를 척추가 아닌 무선으로 이 다리 전극에 전달합니다. 그럼 이 전극에서 전기 자극을 근육에 전달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 유럽 연구 그룹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반신 불구되었던 그런 원숭이의
바이오 칩을 삽입해서 실제 원숭이를 걷게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우수한 결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수년간 엄청난 연구비를 전 유럽에 투자하면서 이런 BMI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런 바이오 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가 다소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우수한 연구자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연세대 연구 그룹과 또 제가 창업했던 지브레인이 공동으로 그라핀이라는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인간의 뇌에서 뇌파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를 이끌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과, 의학과, 다양한 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서 또 융합 연구를 수행할 때만 저희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이 뭉쳐진 이런 바이오 융합 기술에 저희가 대대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 연구 분야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디지털이 왜 융합인지, 융합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의료기기 시장이 전 세계로 보면요 약 4천억 불 되는 시장입니다. 제약 산업이 1조 4천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수입품이죠. 1조 8천억 불에 해당되는 이 큰 산업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자공학자, 의학자, 또 생화학자 이런 분들이 힘을 합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런 걸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무한 총장님께서는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 다녀오셨죠? 예. 그 CES가 주로 이제 가전제품 이런 거 하다가 이번에는 주제가 이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굉장히 놀란 거는요. 리차드 로버츠라는 분이 이제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요. 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중요한가? 그거를 처음 하셨어요. 결국 개인 맞춤형 의료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치료비까지 더하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1경 한 3천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요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에서 개발한다면 병원 치료까지 전 세계에서 몰려올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10%에서 20%까지 간다면 저희 나라의 경제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아주 꼭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분야를. 그 사회 분위기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정부 지원 문제도 또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업을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칸막이를 없애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정부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데 뭉쳐서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풍토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놀이마당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연구비 체계를 보면 주로 한쪽 연구 분야에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 그 각 다른 분야의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연구 풍토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가요? 의학 교육에 혁신이 좀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작년 11월에 예를 들어준 게 자, 심장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심장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의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가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데 거기서는 공학자가 들어와서 유체역학이 뭔지 피의 흐름이 뭔지 이걸 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서는 물리학과에 광학을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빛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기계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좋은 치료법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인공장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구를 잘하려면 배울 때부터 우리의 생각 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공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교육을 이제 준비해서 우리도 개혁을 좀 해야 된다.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포스텍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이런 이야기를 하러 다니면서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300분 정도 되시는데
120분 넘는 분들이 바이오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의 교수님들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의사과학자는 부족하다. 아예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하면 아까 이제 그 이 융합 바이오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의 슈퍼컴을 갖고는 안 된다. 양자컴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융합바이오, 양자컴, 차세대 반도체, 즉 차세대 반도체라 하면 실리콘을 소재로 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이제 그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핀이라든가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이것이 세 개가 합쳐질 때 엄청난 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안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전기를 또 소모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반도체하고는 좀 더 다른 개념의 전력을 아주 조금만 소비하고 또 부피도 적게 차지하는데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시스템들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앞으로 다가올 그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런 위료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때 정말 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카이스트에서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그래서 암 치료에 새로운 기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렇게 암세포가 과연 정상세포로 되돌려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이 통념을 깨트렸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융합바이오의 필요성을 제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 실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암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발생한 거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든지 뭐 레이저로 태워서 죽이든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연구는 그게 아니고 그 세포도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체 적용하려면은 또 다시 병원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오늘 이 얘기 주제인 거기에 또 장애물이 있는 거죠. 의사가 필요하고 의과학대학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죠? 예, 예. 네. 또 우리 안 교수님은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연구가 스타트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정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그 기초과학 학문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 어떤 새로운 산업들, 혁신적인 산업들이 함께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학문적인 성과로 이루었던 좋은 결과들을 이제 창업까지, 벤처기업까지 연결돼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든가 학생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여러 기업체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해 나갈 때 저희가 혁신적인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융합바이오가 글로벌화, 그러니까 선진국,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도 필요하고 공학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연구 중심 대학원도 필요하고 연구 중심 병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창업을 해서 이것을 기업화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도 해야 되고 또 제약회사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포스텍 총장님하고 카이스트 총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도 서울의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뭔가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고 융합바이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참 두 곳인데 조금만 뭔가 뭔가 플러스 2%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예를 들면 포스텍에도 그 창업 스타트업 하는 분들만을 위한 그 공간이 새로 마련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카이스트 가 보니까 카이스트는 연구동은 굉장히 많은데 이 창업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연결이랄까요? 그것이 조금 제 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학교와 산업과 이 창업 이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을 모시고 오늘 의공학, 의과학 시대를 연다. 그래서 의공학자, 의과학자 1000명 시대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위대한 그 과학적 성취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하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그 과학자 또 의사분, 공학자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그 학문의 토대 위에 이제 그 어깨를 빌려서 우리가 새로운 융합의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의공학, 의과학 시대를 열면서 정말 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큰 1조 8천억 달러의 이 새로운 융합바이오 시대, 융합바이오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